안녕하세요. 컴퓨터 사무정보 처리사의 자격과정을 맡은 구기모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스마트 스토리의 대표로 있고요. 지금 유한대학교와 몇 개 대학교에서 자원관리라는 그 그 과정으로 교양학부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뭐 재작년부터 작년부터 계속 각종 매스컴에 나와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전문가들이 뽑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유연성과 그다음에 IT 능력입니다. 네, IT 능력하면 아마 인터넷 사용력과 그다음에 컴퓨터의 사용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정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원하는 정보를 빨리 얻거나 그런 정보를 재강화하는 방법들,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과정만 제대로 수강하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과정을 네 가지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컴퓨터 사무정보 처리사란 자격증 관련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이 여러분 환경이나 뭐 업무에 가장 적합할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통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데스크탑과 노트북 둘 중에 어떤 것을 구매하는 것이 나에게 이로울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매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 사무정보 처리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사무정보 처리사의 과정은 이렇게 25강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 방법부터 해서 뭐 간단한 컴퓨터에 대한 그런 설정 방법들, 그리고 컴퓨터의 용어라든가,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 그 다음에 그 컴퓨터에다가 외부 그런 프로그램이나 장치들을 설치할 수 있는 뭐 설정 방법들.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업무나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피스 프로그램과 한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사용법이라든가 활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두 가지를 제가 준비하고 그중에 이제 익스플로러와 크롬 그리고 자주 방문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즐겨찾기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많이 들어가서 웹서핑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찾아오게 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찾아오게 된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보 검색과 정보 수집.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스마트폰을 대부분 촬영하신 다음에 이렇게 스마트폰에 그냥 저장하시거나 혹은 PC에 옮겨서 저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그 부분들을 PC가 아닌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요 사진 백업과 동영상 관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영상 촬영을 뭐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동영상 촬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동영상을 조금 더 이쁘고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편집 기능들 굉장히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그리고 가장 손쉽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간단한 편집, 동영상 편집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산성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 하면은 그 뭐 오피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와 한글 프로그램 말고는 아마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굉장히 PC나 여러 가지 그 디바이스에 호환될 수 있는 좋은 무료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유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PC에 설치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안내해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안 설정 및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잘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컴퓨터가 고장이 나거나 혹은 컴퓨터에 사용되는 운영체제나 프로그램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료들을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백업 및 초기화죠. 네, 아무리 우리가 그 보안 프로그램을 좋은 걸 설치하더라도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위험한 혹은 어려운 것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미리 백업 받아놓은 자료들을 복구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컴퓨터의 환경을 되돌려서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 맨 마지막 편에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어떤 컴퓨터를 구매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구매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4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네. 여러분들이 그 용도는 굉장히 아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학생이라면 뭐 레포트를 쓰거나 혹은 레포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러니까 보통 인터넷 검색과 문서 작성이 대부분이겠죠. 자, 혹은 뭐 내가 그 포토샵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디자인이나 사진 작업을 해야 된다. 혹은 뭐 프리미어나 뭐 여러 가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해야 된다. 혹은 뭐 파워포인트 작업이 굉장히 많다. 혹은 뭐 그 CAD 같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 데이터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뭐 이렇게 아마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실 텐데 그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예산. 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구매할 때 나는 한 100만 원 정도 쓸 수 있다. 혹은 200만 원 정도 쓸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예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제 세 번째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구비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어떤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컴퓨터가 어떤 스마트폰이고, 내 스마트폰이 어떤 스마트폰이고, 내 태블릿 PC가 어떤 그 OS를, 그러니까 혹은 안드로이드냐 iOS에 따라서 OS인지 아니면 집에 데스크탑이 있는데 데스크탑보다 노트북을 한번 구매하고 싶다. 집에 오래된 노트북이 있는데 조금 안정적인 데스크탑을 구매하고 싶다. 이런 식의 기존에 구비하고 있는 디바이스가 어떤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운영체제가 필요한가. 네. 운영체제에 따라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요. 그 컴퓨터의 운영체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타 디바이스들도 약간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운영체제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네. 자, 용도를 살펴보기 전에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램입니다. 램. 네.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데 읽고 쓰기가 가능한 주기억 장치. 자, 그렇다면 램이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네. 높을수록 네. 사실은 이런 얘기도 있죠. 다다잉 램이라고 해서 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보통 요새 램 하면은 4기가, 8기가, 16기가 요 정도로 아마 제일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디자인을 하거나 동영상 편집을 해야 된다면 아마 16기가 이상의 램이 탑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웹서핑만 하고 나는 컴퓨터를 아주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간단한 문서 작업만 한다. 그러면 4기가 정도여도 충분히 쓸 수 있고요. 문서 편집도 하고 하지만 가끔은 조금 무게 있는 프로그램들을 쓰고 싶다. 그러면 8기가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부분 그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이 램에 대한 용량은 항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램의 용량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CPU입니다. CPU. 자, CPU는 컴퓨터 전체를 제어하는 장치로서 이제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CPU는 뭐 요새는 i3, i5, i7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i3 같은 경우는
간단한 문서 작업, i5는 보다 조금 무거운 것들, 그리고 영상 편집이나 뭐 사진 작업들을 하실 예정이라면 i7 정도로 구매하셔야겠죠. 그래서 다시 제가 조합해서 말씀드리면 램 16기가의 i7이 거의 여러분들 일반적인 아주 정말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에서 가장 고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램 4기가의 i7 정도가 제일 저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내가 좋은 PC를 구매해서 좀 오랫동안 쓸 거다 그러면 램도 사양을 좀 높이시고 CPU도 좋은 걸 쓰시면 되는데, 사실 노트북 같은 경우는 2, 3년 정도 사용을 하시면은 그 컴퓨터의 성능이 많이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시되 조금 그 회전을,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계속 빨리빨리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산. 여러분들 예산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사양보다도 예산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예산 같은 경우는 뭐 내가 그 100만 원 정도가 준비되어 있다 하시면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사양이 높은 PC를 사시려면 사실은 노트북은 좀 무리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데스크탑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대기업 제품도 좋지만 뭐 이렇게 전자상가 같은 데 가서 조립 제품을 사시면 대기업 제품보다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요. 그리고 가격 비교 사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 그 서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대를 어느 정도는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산에 맞게 컴퓨터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에 구비하고 있는 디바이스. 뭐 여러 가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태블릿이나 혹은 스마트폰에 맞게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시면 되는데, 대부분 컴퓨터는 그 운영체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윈도우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기존에 있는 거를 쓰시면서 윈도우 PC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보이시는 것이 이제 애플의 로고죠. 그래서 그 애플에서 나오는 운영체제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 운영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이제 윈도우 PC를 쓰죠. 왜냐하면 윈도우에는 뭐 오피스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했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수 포진되어 있고요. 사용하기가 쉽다라는 그런 편견들이 있고, 근데 이제 전문가들, 뭐 전문가라는 게 뭐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요. 뭐 사진 작업을 한다든가 뭐 음악 작업을 하거나 뭐 영상 작업을 하신 분들한테는 뭐 애플의 제품들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무나 일상을 살펴보신 다음에 내가 하는 분야에 맞춰서 둘 중에 하나의 운영 체제를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착오가 없으셔야 되는 게, 애플에서 나온 제품을 사셔서 윈도우를 쓴다, 이런 거는 조금 문제될 수 있고요. 반대로 윈도우 운영체제가 원래 설치되어 있는 PC에는 또 애플의 운영체제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때 선택 한 번을 하시면 그걸로 끝까지 가셔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데스크탑과 노트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집에 가면은 데스크탑이 많이 있죠. 사무실이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아마 노트북 사용 빈도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이 데스크탑은 가격에 비해서 이 제품의 성능이 조금 좋습니다. 반대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제품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품의 성능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 가격과 그 다음에 휴대성입니다. 휴대성.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부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고 내가 크게 무거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면 노트북을 구매하셔도 되고요. 내가 좀 무거운 작업을 하고 매일 그 컴퓨터를 들고 다닐 필요는 없다, 그러신 분이라면 데스크탑을 구매하시는 게 더 좋겠죠. 만약에 내가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있는데 최고 사양의 PC를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 노트북을 구매하셔도 되고 데스크탑을 구매하셔도 되는데,
내 예산이 100만 원 정도다. 그런데 i7에 메모리가 뭐 16기가 정도 쓰고 싶다. 그러면 노트북은 구매가 어렵고 데스크탑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적당한 사양을 사용하고 싶은데 다른 디바이스도 좀 사용하고 싶다. 내가 매일 컴퓨터를 들고 다니진 않지만 컴퓨터에 준하는 어떤 뭐 디바이스가 있다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분이 계시면 사실 노트북 최고 사양을 사시는 것보다는 데스크탑을 구매하시고 남는 돈으로 뭐 태블릿 PC를 구매하셔서 두 가지를 혼합해서 쓰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을 갖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제품들을 잘 구매하시면 여러분들의 업무와 일상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구매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색하시는 게 좋고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데스크탑을 살지 노트북을 살지 우선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를 선정하지 않으면 이 가격 차이도 엄청 많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항상 데스크탑이냐 노트북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스크탑은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뛰어나다. 네. 반대로 노트북은 가격에 비해서 데스크탑에 비해서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휴대성이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브랜드를 선정하고 제품을 선정하는 겁니다. 어떤 브랜드를 내가 사용할지, 어떤 제품을 사용할지 다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브랜드를 선택하시기 전에 하나 팁을 드리면 그 브랜드 홈페이지가 아닌 관련된 블로그나 다른 사람들이 쓴 그 후기들을 보시면서 이 브랜드의 장점이 무엇이고 이 브랜드의 단점, 약간 취약한 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알아보시면 컴퓨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지식도 쌓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제품 구매하는데 불편함이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온라인을 통한 가격 비교죠. 가격 비교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거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동일한 제품을 만약에 모델을 확정을 지으셨다면 그 모델의 제품을 갖고 여기저기 가격 비교를 한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가끔 어떤 웹사이트에서 그 제품만 굉장히 크게 할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이렇게 뭐 하드디스크나 이런 용량들을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게 오래 사용할 게 아니고 잠깐만 사용할 거라면 뭐 전시되었던 제품이라든가 그런 누가 사용하던 중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그 모니터, 그러니까 데스크탑에 대한 것보다 일단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전시되어 있던 제품을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불량화서라고 그래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이 발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면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니터만큼은 조금 돈을 들이셔서 좋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격을 잘 비교하셔서 사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구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컴퓨터가 사실은 제일 빨리 이 하드웨어 부분이 발전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내가 산 제품이 구형이 금방 돼버립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전자제품 구매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구매해서 나중에 새 제품을 사지 않더라도 바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느 부분까지 내 컴퓨터가 업그레이드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뭐 데스크탑처럼 카드를 딱 빼서 딱 꽂고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데스크탑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용에 맞게 사시면 되는데 노트북은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노트북은 배터리의 성능입니다. 배터리의 성능. 배터리의 성능이 좋아야 여러분들이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성도 중요하지만 가볍고 이렇게 부피가 크지 않은 휴대성도 중요하지만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액세서리죠. 네, 뭐 마우스라든가 뭐 키보드라든가 뭐 스피커라든가 뭐 아니면 그 노트북의 경우는 이렇게 씌우는 네, 파우치라든가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뭐 같이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는 것도 좋고요. 일단 노트북 같은 경우는 마우스가 없기 때문에 뭐 패드가 들어있긴 하지만 네, 트랙패드라고 하죠. 트랙패드 들어있긴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일반 마우스를 쓰는 것보다 불편하기 때문에 마우스를 따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컴퓨터 사무정보 처리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의 사용법부터 해서 컴퓨터의 여러 가지 용어들,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활용해서 우리 업무에 어떻게 접목하는지 아마 이 과정만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면 정말 컴퓨터의 준 전문가 이상의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도 제가 아낌없이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이 과정을 끝까지 열심히 따라오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네,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컴퓨터를 구매할지를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데스크톱과 노트북. 굉장히 이게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격에 비해서 조금은 그 사양이 떨어진다. 그럼 노트북. 반대로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다. 그럼 데스크탑이죠. 그래서 데스크탑이 좋냐?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 내가 외부에서 많이 활동이 많다. 그러면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나는 뭐 사무실이나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노트북보다는 사실 데스크탑이 낫죠. 왜냐하면 노트북은 내가 그 모니터나 이런 걸 따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데스크탑에서 요새 보통 그 모니터를 보면 뭐 22인치, 뭐 24인치 굉장히 큰 화면에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는 보통 12인치에서 15인치 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보다는 화면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트북을 잘 사용하시는 분이라도 생산성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모니터를 하나 더 사서 듀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바에는 저는 차라리 그냥 데스크탑을 사시고 남는 돈으로 태블릿 PC나 다른 기기들을 구매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잘 고민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매 포인트 같은 경우는 가격 비교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브랜드를 비교하고 제품 모델을 선정한 다음에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웹 서핑을 하시면서 후기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 오늘 첫 번째 과정을 진행했고요. 앞으로 남은 24강을 여러분들이 더 재밌고 유익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